해외 활동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몽골 사막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구나 라고 더 여겨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다녀오기 전에 NGO에서 황사 사막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KOA라는 소셜벤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가의 다양한 친환경 원재료를 발굴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제로 웨이스트 기술이라는 기술을 접목해서 브랜드들을 만들고 있고요. 현재 몽골에서 유목민들과 함께 캐시미어 브랜드를 하고 있고, 베트남에서 소수민족 여성분들과 함께 코튼이라든지 실크 브랜드들을 천연 염색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시골에 버려진 폐가의 목재를 재활용해서 스테이셔너리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에 나갔고, 저는 환경 보건 분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머니들에게 필요한 영양제 보급 사업 같은 걸 했고요. 동시에 이제 환경 분야는 황사 사막화를 방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몽골 남쪽 지역이 굉장히 사막화로 황사가 발생해서 이제 갈등을 맺거나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나무를 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적응이 가능한 나무를 연구하고, 개도국 주민들을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가버넌스를 구축하고, 유실수로 소득 증대를 이루게 하고, 다시 또 영양제 보급을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참여를 할 수 있었고요. 이제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또 보람된 일들도 경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몽골의 크기가 한반도의 7.4배고, 또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막이 북쪽으로 점점 확대되는데 몽골 사막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이제 뿌리를 내려서 황사를 저지시키는 여러 가지 단초가 되어줄 수 있는 활동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알려지면서 몽골의 서쪽부터 남쪽까지 이 나무로 장벽을 만들어서 사막을 저지시키는 굉장히 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대를 닦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보람이 되고요. 지금까지도 그 몽골 주민들이 관리하고 계시는 숲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 가서 이제 보거나 할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사실 어렸을 적부터 이제 해외 활동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전부터 단기 봉사 활동 그리고 단기 해외 활동들을 많이 다녀왔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슬슬 저희 가족분들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 떠나는 날 어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너는 이제부터 나의 아들이 아니고 이 지구의 아들이니 열심히 하고 와라,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에 납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열악하더라고요. 몽골 같은 경우는 뭐 집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이제 뭐 게르라는 우리나라 텐트 같은 그런 임시 가옥 같은 것에 머물러야 될 때도 많았고, 겨울에는 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추웠습니다. 또 동시에 사막에 나무 심고 황사 방지하는 일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그 모래 언덕이 이동해 있고 집을 덮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구나 라고 더 여겨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몽골의 사막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실제로 부모님 세대처럼 자유롭게 목축을 하는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난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집도 없으니까 맨홀 밑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까지는 나 이 황사 문제 무조건 이제 정말 해결하고 싶어, 혹은 이 몽골의 이런 사막화 문제, 이런 기아 문제 해결하고 싶어라는 사명감이 크게 있었던 건 아닌데, 그때 그 순간이 제게는 이 문제가 나의 문제로 여겨지는 그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 문제가 나의 문제로 여겨지는 그 순간 속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까지 연결이 되어서 살아가는 어떤 사명감, 미션을 받았다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도 전에 몽골 사막 한켠에서 정말 작은 농장을 지으시면서 나무를 기르시는 몽골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 나머지 분들을 설득해 주시고 프로젝트 리더로 참여를 해주시게 됐고, 그분 덕에 그 킵 몽골리아 그린이라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잘 유지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 몽골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어떤 리더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삶의 가치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계속 자라면서 남들이 짜놓은 시간표, 그리고 남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 같은 것에 굉장히 신경 쓰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세상에 참 다양한 종류의 행복이 있구나. 이분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본인들의 행복의 가치관을 잘 지키면서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고, 이후에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 직업적인 차원에서 정말 현장에서 그 개도국 분들과 함께 일을 해나감으로써 어떤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내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서 그게 오히려 이제 저에게 전문성을 갖춰주게 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가장 큰 화두인 국가 간 환경 갈등이 일어나고 기후변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갈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몽골이나 이런 곳들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해외 봉사란 세상과 나의 연결고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세상에 그냥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나의 문제로 여겨지는 그 순간의 경험을 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이 나의 미션이 되고 이게 나의 삶에 녹아들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저에게 해외봉사란 나와 세상의 연결고리이다.